저성장 산업이라고 이제 평가받고 있던 식품 산업 중에서 해외 매출 비중이 높아질 수 있을 만한 기업으로 이렇게 세 종목으로 탑픽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의 김주형 연구원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가져온 산업 보고서는 불닭볶음면이 핫한 이제 삼양식품발 식품주 주가들이 많이 올랐던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져온 주제로는 이제 K푸드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설명을 이제 드릴 예정이고, 덜 주목받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산업 보고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식료 산업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할 텐데, 이제 음식료 산업은 이제 농축산물을 가공해서 판매하거나 음료나 이제 기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이제 산업 자체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음식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낮고 가수요가 발생하는 대표적인 경기 방어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일정한 실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주식들이 음식료 주식들이고요. 근데 이제 음식료 산업은 이제 부가가치가 21년 기준으로 36.1%로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이제 속하는 편입니다. 원재료 자체도 해외에서 가져오는 원재료들이 많아 해외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국내 음식료 산업 실적에 대한 대부분은 곡물 가격이나 환율 등락의 영향을 이제 받을 우려가 좀 큰 게 이제 음식료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료주들은 대표적으로 성장을 하지 못하는 저성장 산업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K푸드 열풍이랑 인구 구조가 약간 좀 변화되면서 이제 음식료 산업 자체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이제 생기고 있는 현황입니다. 먼저 이제 음식료 산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원재료 값이 좀 크게 나타나는데, 24년도 5월 8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밀콩, 옥수수, 식하고 선물 가격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각각 0.7%, 12.5%, 26.9% 하락을 하면서 원가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영업이익이 좀 이제 증대가 올해 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런 것 때문에도 주목을 받고 있는 편인데, 대표적으로 이제 크게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음식료 산업이 K푸드 열풍과 그리고 헬스 플레저라는 트렌드에서 신성장 동력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3인 미만 가구 비율이 한 60% 이상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그에 따라서 간편식 시장 규모도 18년에 비해서 2배가량 성장한 6조 5,300억 원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면서 간편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공을 해야 되는 음식료 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 헬스 플레저 관련된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이제 생기면서, 특히나 재료 시장 같은 경우에도 20년도에서 924억 원에서 2022년 3,683억 원으로 2년 동안 4배 성장을 한 규모를 보이는데,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가지고 있는 게 음식료 산업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음식료 산업이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오른 이유는 대표적으로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음식료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인데, 23년도 농수산물 식품 수출 같은 경우에는 120.2억 달러로 이제 사상 최고 실적을 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제 우리 K푸드가 해외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냐라고 했을 때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고자 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를 하면서 음식 조리에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이 감소하고 있는 트렌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상식 형태가 이제 글로벌 식품 트렌드인데, 이 글로벌 식품 트렌드에 K푸드가 딱 부합하는 음식이어서 이렇게 최근에 해외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수출 품목 중에서는 이제 불닭볶음면으로 나왔던 라면 같은 가공식품이 수출이 많이 되고 있고요. 라면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4월 한 달간 라면 수출액이 한 1억 859만 달러로 약 한화 1,470억 원을 기록하면서 최초로 수출 월 1억 달러를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냐 했을 때는, 라면이 가격도 저렴하고 이제 간편한 한 끼 식사로 여겨지면서 이제 라면의 자체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도가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라면 수출이 이제 잘 되고 있는 이제 상황입니다. 또 이제 주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쌀 가공식품인데, 이제 쌀 가공식품 중에서도 이제 김밥이 이제 좀 해외에서 인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글루텐 프리 메뉴를 인정을 받으면서 주목을 받았고, 또 이제 틱톡 같은 SNS에서 이제 한국식 냉동식품에 대한 입소문을 타면서 쌀 가공식품도 이제 관심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4년도 1월에서 4월 쌀 가공식품 총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8,8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한 42.1% 정도 이제 성장한 것을 이제 볼 수 있고, 이게 라면을 이제 넘어선 이제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라면 다음으로 주목을 할 만한 부분이 쌀 가공식품, 특히나 K 김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냉동 김밥에 이어서 이제 한국에서 김밥의 주 재료인 김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김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수출액이 한 7억 7천만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수산식품 수출 역사상 단일 품목으로 최고 수출 실적을 기록을 한 이제 품목입니다. 24년도 1월에서 2월 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1% 증가를 했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중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출액이 각각 41.6% 그리고 42.2%를 기록을 하면서 미국과 중국 중심으로도 굉장히 김이 주목을 받고 있고요. 김은 보통 한국과 중국, 일본에서 주로 재배를 하지만 이제 한국을 제외한 일본과 중국에서 이제 작황이 부진한 영향으로 이제 한국산 김 수요도 이제 어느 정도 성장세를 견인한 요인으로 이제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김 관련해서도 이제 주목할 만한 식품 품목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KC 푸드와 관련해서 아직 덜 관심을 받았던 종목으로 드릴 만한 종목들은 이제 대상과 우양, 그 다음에 CJ 시푸드 이렇게 3개 종목을 드릴 텐데, 특히나 해외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기업, 아니면 이미 해외 매출이 어느 정도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을 저희가 선정해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는 종목은 이제 대상인데, 이제 대상 안에 대표적인 이제 브랜드는 종갓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전부터 있었던 K푸드인 김치에 대해서 이 대상이 수출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김치 수출액 같은 경우에는 1억 5,561만 달러로 전년 대비해서 10.5% 증가를 했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 김치 브랜드인 종갓집의 점유율이 한 53%를 차지를 하면서 최근 5년 사이 15%포인트 정도 이제 성장을 한 것이 이제 대상의 종갓집입니다. 특히나 올해에는 폴란드의 김치 공장을 이제 완공을 해서 캐파를 한 기존 2,000톤에서 3,000톤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폴란드 법인의 매출액이 이제 8,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24년도 1분기에 3억 3,800만 원 정도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유럽에서 포장김치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을 이제 알 수 있고, 이게 하반기에 이제 김치 공장 설립이 마무리되고 이제 캐파가 성공적으로 확보가 된다면은 이제 유럽 지역으로도 이제 김치 매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면서 대상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종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드릴 만한 종목으로는 우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양 같은 경우에는 HMR 간편 가정식 부문에서 핫도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음료 베이스랑 뭐 퓨레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기업인데, 지난해 상반기에 미국 코스트코의 HMR 대표 식품인 이제 핫도그를 이제 납품을 하기 시작하면서 큰 매출 성장세를 이제 달성을 했었습니다. 이 핫도그 같은 경우에는 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국내에서 핫도그 시장 점유율 50%를 가지고 있는 게 우양인데, 주요 고객사로 이제 CJ 제일제당과 풀무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스트코에 납품이 되는 모든 핫도그 브랜드의 OEM을 담당을 하는 게 이제 우양입니다. 앞에 설명해 드렸다시피 미국 코스트코에서도 출시가 되면서 SNS를 중심으로 코리안 콘도그 열풍을 불러서 품절 대란 등의 이제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핫도그 제품이 코스트코 글로벌 소싱 품목으로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올해 1분기부터는 글로벌 코스트코 매장에서 호주랑 대만, 그 다음에 일본 진출에 확장을 하고 있다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주목해 볼 만한 기업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그 우양 자체에서 볼 만한 것 중에 하나는 냉동 김밥 부분인데, 냉동 김밥 월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90만 개 정도로 아직은 좀 작은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캐파를 늘리면서 그리고 또 미국 코스트코에 이미 유통망을 확보한 것을 이제 계기로 냉동김밥이 이제 올해 2분기부터 좀 수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밥 부분으로도 우양을 볼만한 기업으로 저희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가져온 기업으로는 이제 CJ 시푸드라는 기업인데,
이 CJ 시푸드는 어묵, 김, 생선구이 등을 이제 생산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은 반도체라고 불리며 이제 해외에서 인기가 많아서 이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제품이고, 이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점유율을 70%를 달성을 하는 게 이제 김 산업의 특징인데, 그 CJ 시푸드 내에서도 이 김 캐파가 23년도 1분기 기준으로는 297톤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24년도 1분기부터는 1031톤으로 이제 생산 캐파가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김 자체에 대한 점유율을 크게 늘려갈 수 있는 게 이제 CJ 시푸드입니다. 이제 CJ 시푸드는 CJ제일제당을 통해서 안정적인 실적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제 국내외 영업망을 가지고 있는 CJ제일제당을 통해서 확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기업으로 보여서 CJ 시푸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희 K푸드 관한 이제 산업 보고서를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식품 산업을 보실 때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위주로 보시면은 좀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희가 이 세 기업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